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5월 20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자주 못하고 하지도 않지만, 많은 우리들이 공유할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일주일도 더 된 것 중에 우병우 수석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는 게 있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공화당 당원이니까, 우병우 수석이 우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전에 우병우 수석이 재판을 받을 때 여투위가 나가서 열심히 응원해 준 것 때문에 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병우 수석이 우리 공화당 당원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들 들으면서 참 고무적인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고 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 저는 또 좋게 해석을 합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요. 지난번에 2건 재판이 2개 진행되고 있다가 고등법원에서 합병이 돼갖고 선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뭐 둘 다 18가지 혐의 중에 2개만 유죄를 받았어요. 그 2개도 제가 보기에는 차마 우병우 수석을 무죄로 할 수는 없겠죠. 좌파들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억지로 2가지만이라도 유죄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석수 특감이 우병우 수석을 사찰한다고 할 때 역으로 뭐 이석수 특감에 대해서 좀 뒷조사를 하게 한 거, 이것이 뭐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 이렇게 해서 그게 유죄가 됐고, 또 한 건은 김진선 강원도지사 또 평창올림픽 위원장 했던 분, 이 사람 뒷조사를 차차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 가서 유죄가 됐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또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좌파들 눈이 무서워서 무죄가 돼야 될 걸 뭐 억지로 이것도 유죄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그렇게 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질 않아요. 지금 2월 달에 재판을 선고를 하고, 아직 뭐 대법원에서 진행이 안 되고 대법원에서 뭐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에 와서 보면은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게 좋을 수가 있죠. 뭐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차라리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정권 바뀐 후에 선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 또 우병우 수석도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변호사 사무실을 내야 되겠죠. 뭐 좋게 생각하면은 아마 그분도 사무실을 내서 또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교류를 넓혀 가야지만 앞으로 뭐 이분의 또 행보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사건을 좀 의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소박한 기대도 해봤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뭐 딱히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당연히 신청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일 날 김의겸이가 엄청난 걸 터뜨렸잖아요. 윤석열이하고 탄핵 정부 때 두 번 술을 마셨다. 한 번은 가볍게, 한 번은 진하게 마셨다. 뭐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특히 윤석열 그러잖아요. 술도 잘 마시고 소탕하고 호방하고 뭐 하여튼 뭐 인기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 술 마시면 뭐 몇십 분 마시나요? 몇 시간 떠들겠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뭐 김의겸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분위기가, 자기네들끼리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던 박 대통령을 한꺼번에 끌어내리는데 손석희가 받쳐주고 이진동이가 받쳐주고 온갖 언론이 나서주는데 김의겸이랑 윤석열이가 얼마나 신이 났겠었어요. 2016년 10월 24일부터 손석희가 타블렛 PC, 조작된 타블렛 PC를 터뜨리면서 언론들이 미친듯이 나서서 했으니까 탄핵 전국이라 하면은 2016년 10월 24일 이후였겠죠.
그러면서 촛불들이 시비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 눈에 뭐가 보였겠어요. 승승장구 아주 신이 났었으니까 그 술판에서 무슨 얘기를 못했겠어요. 에? 그랬는데 김이김이가 그거를 기어이 그 비밀을 참질 못하고 네, 술을 가볍게 진하게 마셨다. 몇 시간 마시면서 온갖 얘기를 다 했겠죠. 박 대통령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앞으로 자기네들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온갖 얘기를 다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뭐 최순실을 이용해서 박 대통령을 어떻게 잡을지, 최태민을 이용해서 어떻게 잡을지, 그러면서 우파들을 어떻게 패대기를 칠지를 온갖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면서 우정찬 기자, 그건 이진동이가 우정찬 기자를 고소를 했죠. 명예훼손으로. 뭐 검사 A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진동이가 자기가 검사의 사주를 받아서 기사를 썼다. 이것이 더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진동이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정찬 기자가 뭐 윤석열이가 그 전에 여자 판사가 윤석열이가 법정에 나올 것 같지도 않다. 여자가 미리 짐작을 했어요. 판사가 진행하는 거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이 여자 판사가 뭐 법정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서면 질의를 해라. 그래갖고 서면 질의를 했는데 당연히 뭐 윤석열 입장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딱 잡아 떼겠죠. 지난번에 최강욱이가 김이김이하고 조국을 연결시켜준 게 최강욱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조국이가 또 고소를 했었잖아요. 당연히 조국이나 최강욱이가 그 증인으로 나와서 우정찬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아니라고 딱 잡을 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소개시켜주지 않았다. 김세윤하고 그렇게 뭐 친하질 않다. 이렇게 했지만은 2016년 10월 13일 날 정봉규 방송에 나와서 낄낄깔깔 대면서 박 대통령을 풀어주면 내가 그 새끼 죽여버리지. 얼마나 가까웠으면 낄낄깔깔 대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이렇게 자기네 정권을 잡고 나서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으로 온갖 비밀을 서서히 터뜨리고 있다는 그런 정말 놀라운, 뭐 놀랍지도 않죠.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했지만은 이것들이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터뜨리냐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김이겸이가 윤석열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거를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윤석열이가 전두환을 연상시킨다. 5.18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생각하는 전두환 독재자, 전두환 나쁜 사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윤석열을 끌어다 댔는지 모르지만은 또 이거는 또 우리말에 또 모순이 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진 않아요. 뭐 좌파들이 지금 5.18에다 끌어대고 하지만은 전두환 대통령이 뭐 그때 당시에 정권욕이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이 사람이 일을 꾸몄다고 생각지 않고 참 세상은 운명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두환 사령관이 정권을 잡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되고 정권을 잡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도 전두환 대통령이 뭐 이 나라 역사에 나쁘게 일을 했다고 저는 결코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좌파들은 끝까지 강주 사태, 뭐 강주를 물고 늘어지면서 전두환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김이겸이는 윤석열을 전두환에 비교를 해서 뭐 어떤 의도를 나타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의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그 모순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온갖 언론들이 전두환을 연상시킨다 거기만 집중을 했는데 우리 태극기를 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이겸이가 윤석열하고 두 번 술을 진하게 가볍게 진하게 두 번 마셨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였었죠. 그래서 우정찬 기자의 이진동이가 우정찬 기자를 고소한 그 건에 있어서 김이겸이가 그 검사 A가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었으니 6월 16일 날이 아마 재판이에요. 그때 윤석열이가 자기가 검사 A가 아니다 이렇게 했었고 뭐 그 재판장에서 판사가 이제 새로 바뀌었어요. 남자 판사로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이진동의 변호사 측 보고 검사 A가 누군지 밝혀라. 아니, 본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가 알고 있는 그 검사 A가 누군지 밝혀라. 그러니까 이진동의 변호인 측에서도 우리도 밝히고 싶지만은 그 진짜 자기네가 주장하는 검사 A가 본인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법정에서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변호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정찬 기자가 윤석열이가 더 이상 검찰총장도 아니니까 법정에 불러내야 된다. 이렇게 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건 안 된다. 딱 잘랐어요. 그리고 그때 또 TV조선의 기자 하나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두고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재판이 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랬는데 판사가 다시 서면 질의를 해라. 한번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질의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판사가 그 검사 A라는 걸 나타내는 그 발췌문을 보내달라, 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뭐 발췌문 뿐이겠어요. 우정찬 기자 책, 또 이진동이가 쓴 책, 김희겸과 그 한겨레 기자들이 쓴 책 같이 내면은 판사가 잘 읽어보고 검토를 할 겁니다. 그때 그 판사가 4월 7일이 마지막 재판이었으니까 그때 우정찬 기자가 두 번째 서면 질의를 하고 또 윤석열이가 답하고 그래서 시간을 넉넉하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다음 기일을 6월 16일로 잡았어요. 네, 그래서 6월 16일 날 이진동이가 우정찬 기자를 고소한 이 건이 굉장히 재밌게 될 거예요. 당연히 윤석열은 자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김혜경이가 밝혀주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그리고 아마도 이거는 최소은 씨 재판이었을 거예요. 그때 고용태 녹음 파일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났을 때였으니까 그때가 2017년 2월달 이때쯤이었으니까 그러면서 4월달 5월달 최소은 씨 재판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그 검사가 이진동이랑 만나서 했던 검사가 윤석열이냐고 물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특검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관련 재판은 녹음을 다 했잖아요. 네, 녹음이 있습니다. 그날 그때 이경재 변호사가 물었다고 해요. 그게 그 검사가 윤석열이었나 이렇게 물으니까 특검들이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때의 그 재판을 녹음한 녹음이 있으니까 그 녹음을 틀면은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윤석열이 아니라면 누군지 이진동의 변호사들은 말해보셔야지. 에? 재판장에서 그게 윤석열이었나? 이진동하고 그렇게 거래를 했던 그렇게 또 정보를 줬던 검사가 대전에 있었던 검사가 윤석열이냐고 물었을 때 특검들은 왜 길게 뛰었어요? 단순하게 아니라고 하면 될 걸 제발이 저렸었나요? 녹음을 앞으로 언젠가는 당시에 그 재판했던 그 재판 녹음을 틀게 되면 국민들은 엄청난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진동과 윤석열이 내통했다는 그런 사실은 아마 6월 16일 오정찬 기자의 재판에서 아주 멋지게 그 윤석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정말 이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검사가 기자들하고 언론들하고 어떻게 몰고 갔는지는 밝히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윤석열을 또 엄청 빨다가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제가 왜 윤석열이 이렇게 뜨게 됐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박 대통령 탄핵 정국에 들면서 윤석열이 개입을 했고 재판이 시작되면서 거기가 주도적으로 해나간 게 윤석열이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이 재판에 2017년도에 이렇게 같이 재판을 다녔던 남자가 있었죠. 그 이후에도 이 남자를 볼 때 사실 뭐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은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남자가 재판에 와서는 박 대통령 재판 2017년도 뭐 6월, 7월, 8월, 9월 이때쯤에 이제 서로 뭐 당첨이 돼서 재판에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재판장에 오래 있지를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 끝날 때까지 물론 뭐 자기 일이 있었으니까 뭐 핑계를 그렇게 대기도 했는데 아침에 재판이 시작돼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있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재판장에 안 나오시고 나서는 재판장에 뭐 여러 재판이 있었지만은 재판장에 있은 적은 없었어요. 뭐 재판에 와갖고 한 5분 10분 이렇게 쭉 살펴보고 나와서 1시간 반을 유튜브를 했죠.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 댓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정말 너무 기가 막혔어요. 뭐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애국자라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주는 좋아요. 5분 10분 재판장에 법정에 누구 왔나 기자들이 몇 명 정도 왔나 쭉 뭐 훑어보고 나가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 보면 참 제주도 좋아서 저는 부러워는 했어요. 그렇지만 참 그렇죠. 거기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법정 내용을 엄청 아는 것처럼 엄청난 애국자인 양 댓글을 다는데 그 지지자들이 지금까지 몰려갖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인간이 됐고 물론 그 인간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검찰청 앞에 나가갖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방송을 해댔죠. 더구나 작년 같은 경우 조국이 마누라 정경심이 재판에 오니까 정경심 찍으러 왔고 뭐 그전에 이제 9시 반쯤 10시 재판이라 9시 반쯤 이렇게 오게 되면 그전에 이제 윤석열이 오기 전부터 검찰에 나가서 검찰을 응원을 했죠. 조국이 마누라 정경심을 구속하라 이런 거를 시작을 해서 검찰에 가서 응원을 했어요. 응원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이제 추미애로 바뀌면서 추미애가 윤석열을 없애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뭐 들이밀긴 했는데 실제로 뭐 윤석열가 대단한 건 없어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정경심 마누라를 구속하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것이 어떻게 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까지 갖고 거기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엄청난 인간인 줄 알면서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왜 이렇게 국민들이 어리석은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윤석열이가 주도적으로 이진동, 김의겸을 만나서 탄핵을 어떻게 몰고 갔는지는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김의겸의 가벼움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더구나 김의겸은 문제의 타블릿 PC 그거를 주운 게 아니고 누군가 줬다. 그거는 내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단서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들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참 김의겸이는 이런 엄청난 역사의 한가운데서 증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김의겸의 활약을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